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은 결국 관련자의 진술 신빙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들이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고 하는 진술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부분은 관련자의 진술 신빙성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 사건 관련 혐의의 핵심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고 민간사업자들은 7,886억 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이익 4,895억 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13년 상반기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로 1공단 공원화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 개발 이익은 알아서 하라고 약속했다고 보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치적과 성남시 측이 얻을 수 있었던 개발 이익을 교환했다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유착을 통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모지침서를 민간사업자와 유착한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했고 사업협약 과정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만 확보하기로 하는 등의 부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는 대선 후에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석방 후 언론 인터뷰 및 검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과정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의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한 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결제한 성남시 서류, 성남시 내부보고 문건, 업무 담당자 이메일, 성남도계공 내부 문건, 성남시 비서실 내부 이메일 등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성남시 내부 문건을 비롯한 서증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결제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식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법정 다툼의 결과는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였습니다.